반갑습니다. 이석우입니다. 지금 밖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더 더워질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에어컨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열대야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뜨거워야 될 때라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이 열기가 우리 사장님들 이 더운 여름에도 막 계속 후원 다니시고 하시는 걸 보면 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비즈슈머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고 있죠. 또 STS가 시작이 돼서 강의를 이렇게 안 하다가 막 하루 종일 풀강의로 막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예, 토요일 날 워낙 그 주말에 주중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 할 얘기가 없네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 할 얘기 없는 건 아니고 넘쳐납니다. 예, 일단 또 우리 이 마케팅 팀 홍보 대사로 잠깐 나왔습니다. 예, 일단 할인 대전 시작됐죠. 지금 여기에 아마 휘월드 들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고 문구에다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이렇게 써놨죠. 예, 그러면 그리고 여기 꼭 밑에 구매 전 오픈마켓이 지금 현재 가장 싸기 때문에 오픈마켓과 꼭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2주간 할인 대전을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이게 선별한 거예요. 더 많았거든요. 더 많았는데 그 중에 선별해서 가격 정책 보고 선별해서 내놓은 아이템이고 또 브랜드들 저희가 중간 이하짜리는 다 탈락시켰고 그 이상짜리만 이렇게 셀렉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예.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니트족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니트 잘 입는 사람을 니트족이라고 하던데 니트족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 보통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인구 가운데에서 미혼이면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또 가사일도 그렇다고 집에 있는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니트족이에요. 이 시대에 보통 한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신조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바로 니트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김난도 교수의 이런 책이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정말 아파야 청춘입니까? 라고 거꾸로 나오고 또 하나 책이 나온 게 안 아파야 청춘이다. 이 책도 나왔어요. 예. 한마디로 100만 니트족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100만 니트족 시대.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업자는 그나마 일을 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00만 니트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니트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도 않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따지면 청년들이 자꾸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실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니트족은 100만 니트족은 뭐냐면 10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빈둥거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아주 커다란 문제예요. 지금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후에 취업 전선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니트족이면 어떡하나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직업의식과 직업관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갖게 돼요. 지금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지금 2018년 5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이 고용 동향 이런 내용들을 보면 취업 인구, 미취업 인구 이것은 통계청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거기다가 고용 동향 이렇게 치시면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네. 저는 매월 들어가서 이걸 봐요. 매월 들어가서 보고 지금 청년 실업의 상태, 그다음에 이 청년이 아닌 사람들의 상태, 실직자들, 이제까지 계속 매월 이런 것들을 봐올 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그들을 고용할 수 있겠다. 해소가 되잖아요.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우리 기업가들한테는 정부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의아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저희는 직원들을 아직까지 계속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 젊은 그 청년들이 치열하질 않은 거예요. 보통 보면 이렇게 실업률이 세고 이렇다면 면접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눈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회사를 면접 보고 앉아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업계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와갖고 자기가 면접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 회사가 내가 일할 만한 데인가 아닌 데인가를 면접 보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렇게 실업률이 최악인데 직접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 니트족이 탁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입에 풀칠하고 살겠냐는 식으로 지금 사회적 현상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파야 청춘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없는 업을 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가 비즈슈머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사명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 현상이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어떠한 것에 비즈슈머가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우리의 범위를 점점 키워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커다랗게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문제점이 딱 나오면 저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여러분 직업관이라는 걸 한 번쯤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직업관이 무엇이냐? 직업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생계 유지의 수단. 두 번째, 개성 발휘의 장. 세 번째, 사회적 역할의 실현.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직업관을 형성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이 각각의 측면에서 직업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측면을 보다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의 특성,
특유의 직업관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굉장히 생계 유지형 수단의 직업으로 많이 쳐져 있는, 그것이 강조되는 또 직업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자신의 특기나 개성, 그런 것 쪽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사회적인 어떠한 실현, 사회적 역할,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역할로서의 그것이 부각돼서 직업으로 나누는 각각의 직업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 더 좋다, 어떤 직업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직업관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생계 유지형 수단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 실리예요. 이 실리를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할 게 없이, 지금 많은 이들이 니트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필요성을 니트족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직업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거기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직업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자기의 개성 발휘의 장. 이거는 뭐냐면 자아 실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만한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정말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싶은 건 이거고, 또 정말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이건데, 그 시장에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그것을 하려니, 직업을 가지려니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그렇다고 직업이나 잘 구해져요? 잘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흥미를 점점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흥미를 잃어가지고 나 몰라,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직장에 다니는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취향에 맞고 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인지를 조사했더니 10에서 15%도 안 돼요. 다들 적성에 안 맞는 곳에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적성에 맞거나 안 맞고, 저는 또 다른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적성에 맞는 걸 찾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찾아서 그 적성에 내가 맞추느냐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제가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직업군이, 이 니트족이 생겼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직업군이란 뭔가의 일을 가질 때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딱 생각이 들 정도면 그건 굉장히 직업관이 뚜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에 나의 삶에 대한, 나의 가정에 대한 역할,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사에 대한 나의, 조직에 대한 나의 역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집단이라든지 업계라든지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자신이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일이, 내 직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떠한 일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이 탁 느껴지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사회적 직업들, 내가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법을 관장하고 질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대기업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이 사회적 역할, 명예와 명분인데요, 이 사회적 역할의 실현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생계 유지의 수단과 개성 발휘의 장, 이것이 조금 약하더라도 명분으로서 뭔가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지금 직업관의 종류인데, 아니, 이 요소인데 이것이 전부 다 약해져서 희석되어서 굳이 이것을 많은 이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 니트족 100만 시대는 이거 심각해요. 이런 직업관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지금 저는 누군가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인데 so what? how?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문제점으로 물론 정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가 직업관을 이런 문제점들이 왜 왔는지를 보려면 직업의식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직업의식이라고 쳐보면요, 이렇게 특정 직업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태도나 도덕관, 가치관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은행원 이렇게 딱 그 직업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은행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덕관은 이럴 것이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직업의식이라고 해요. 직업의식과 직업정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직업정신은 뭐냐면 그 은행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직업정신이라고 해요. 그 직업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정신들, 그 다음에 그런 가치관들을 직업정신이라고 하고요.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탁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막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치관과 도덕관을 직업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업의식은 일에 대한 신념 체계와 가치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의식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신념과 가치를 형성해요. 즉 어떤 직업을 칠판에다가 이렇게 탁 하고 썼을 때 대중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인식 체계가, 인식된 가치관이 이 직업을 안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직업을 갖게 하는 동기와 이 직업을 갖게 하는 신념, 이 직업을 갖게 하는 가치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직업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직업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예전에는 이 직업 의식, 1번 직업, 2번 직업, 3번 직업, 4번 직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논하다가 지금은 이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직업관이 사라져버리는 니트족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어떻게 직업을 더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계 유지의 수단과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장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실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것이냐가 정말 사회적 문제로 되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사회적 역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에 기여를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에너지를 쏟을 만하다 하는 것이,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보고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점점 확고해졌어. 자, 이거 직업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세 가지 중에 이러한 것, 니트족이라는 것이 발표되기 전에 비주 슈머가 나온 겁니다. 니트족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비주 슈머 만든 거 아닙니다. 명문실리 시대문화 이거 니트족이 나왔으니까 야, 얘네들을 공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주 슈머는 명문실리 시대문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휴엔 컴퍼니는 또 23년간을 이 안에서 몸담은 저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지하고 있었냐고요? 네트워커라는 직업을 썼을 때 대중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직업 의식을 저는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네트워크 사업자, 네트워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단계, 판매. 그렇게 직업을 칠판에 딱 썼을 때 대중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직업의식이라고 했죠. 그 직업의식이 뭘 형성한다고요?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가치와 신념과 체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형성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직업을 놓고 싶겠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말을 던지는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왜? 저는 평생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제 직업이니까. 제가 만약에 아웃사이드에 있거나 평생 제가 이 일을 안 한다거나 제가 이것을 내 손에 잡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타 업계를 비방한다거나 타 직업을 비방한다거나 특히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고도 남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방. 저는 그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23년간 제 인생을 다 바쳐서 했고 앞으로도 다 바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네가 뭔데 비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썼을 때 야, 그 직업 괜찮다 라고 대중적인 인식이 되어야만 저도 떳떳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자, 이렇습니다. 이 직업의 가치관, 윤리관, 직업관 이런 의식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냉정하게 이것을 그래서 만든 것이 비주 슈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자.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바로 직업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지금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식을 바꿔보겠다라고 한 그게 바로 정확하게 따지면 직업의식이에요. 그 직업의식을 바꿔보겠다고 한 거예요. 뭘로? 비주 슈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개념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비주 슈머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비주 슈머라고 하는 이걸 쓰고 이 비주 슈머를 통해서 내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관을 딱 썼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 그것을 클래스를 높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직업을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업은 이 사업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인세 소득과 본질이 가지고 있는 수익, 본질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이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직업의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다. 전환을 맞이하겠다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사태까지 왔냐면 청년들에게 직업관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 이 니트족들에게 직업관을 살려줘야 되는 그러한 심각함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직업 하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직업 하나에 대한 고민이었고 우리 업계에 대한 고민이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이것의 범위가 어떻게 커진 거냐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커져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비주 슈머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실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 벌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제품이 나빠서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닙니다. 보상 플랜이 안 좋아서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업계 전체로 보면 정말 좋은 상품, 정말 좋은 회사, 정말 보상 플랜 좋은, 씨앗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모이고 그런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직업의식과 직업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수많은 이들에게 공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면 매출이 안 뜨니까 당연히 수당이 적으니까 돈이 안 벌리고,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만 많은 돈을 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있지만 이 원리의 이유가 다 이 아래에 있어요. 이러한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색해져 버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적 역할, 제가 사업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한 사회적 기업이다. 그냥 내가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이에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 뭐 취약계층 뭐 이렇게 취직시키고 기부 많이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려운 사람들, 그냥 또 뭔가의 자아실현과 생계수지 유지한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그들이 변화하게 만드는, 그것이 몇몇 사람 취약계층 고용하고 기부 얼마 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저는 23년 전에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구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집 앞에 있는 철수 엄마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꿔주냐고요. 못 바꿔줍니다. 다른 어떤 걸로 바꿔줄 수 있냐. 내 친구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쟤한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걔 인생을 바꿔줍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제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퍼다 주고 가게 차려가지고 성공시키면 몰라도 어떤 직업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인생을 바꾸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원리가 정답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적 구조, 이 니트족들에게 다시 한번 직업관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 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이 이 직업의식이 떨어져 있고 안 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다시 살려서 이걸 살리면 그들도 원점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슈머는 그래서 명분을 따지는 겁니다. 명분이 뭐였냐면 직업의식이거든요. 직업의식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어 주려고 이 일을 택한다 라고 하는 사회적 실현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있게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 실현한다는 얘기들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즈슈머를 만든 사람 자체가, 저 자체가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걸 놓는 순간, 어떤 걸 다 놔도 되지만 그걸 놓는 순간 모든 이 존재 자체에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에서 마케팅이 짜지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다가 이것을 올리니까 지금 휴엔 컴퍼니를 뭐 타 기업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혹시 또 휴엔 컴퍼니를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네트워크적으로 돈이 되니 안 되니 이 업계 전체가 문제인데 돈이 되니 안 되는 따져도 휴엔 컴퍼니가 하려고 하는 정신과 하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 스크래치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명분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명분이 쌓이면 실리가 와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이 의식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네트워크 회사에서 또 이 회사,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고 모여요.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모여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야 이 실리가 쌓이는 것이지, 이 실리, 당장 돈 되게 만드는 방법이요? 여러분, 당장 돈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보상 플랜? 어떻게? 똑같은 것에서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음에 비즈슈머를 이야기할 때 안정적인 직업군을 만들겠다고 아예 공표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희 휴앤컴퍼니가 직업군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확실한 이 직업의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요소가 따라야 됩니다. 어떠해야 되냐면 이 세 번째,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휴앤컴퍼니는 다름을 추구하는 20년 동안 아예 체질 자체가 다름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달라야 돼요. 플랫폼? 저희가 개인 플랫폼이라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와,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안 다른 거는 여러분들에게 발표 자체도 안 할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비즈니스로 실리를 추구하고, 명분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실리를 가져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비즈니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직업의식, 그리고 아예 그 직업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직업관이 없어져 버린 니트족, 수많은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으로 저희 비즈슈머 마케팅이 큰 사회적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휴앤컴퍼니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휴앤컴퍼니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클래스가 다른 분입니다. 고맙습니다.